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영국 런던과 함께 서울의 글로벌 속보 업무에 거점을 두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4시간 뉴스 체제를 강화해서 글로벌 독자 확보로 국제무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뉴스 거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뉴욕타임즈에 이어 워싱턴 포스트까지 아시아 거점으로 한국의 서울을 선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난데없이 일본이 발끈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의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아시아와 유럽에 뉴스 속보 거점을 두는 변화를 준다면서 서울과 런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과 런던에는 총 19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두 허브에 각각 속보 기자 4명과 속보 편집자 2명, 비주얼 편집자 1명, 독자 편집자 1명, 멀티플랫폼 편집자 최소 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매체는 서울과 런던이 미국 밖 전 세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염병과 시위, 정치가 지배한 올 한 해를 통해 중요해진 이야기거리를 빠르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성명을 통해 풍성하고 다각적인 보도를 비롯해 독자들이 언제 어디에 있건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뉴스를 믿고 볼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위해 호주 시드니와 콜롬비아 보고타에 지국을 신설해 전 세계에 총 26개 지국을 두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보는 경제적 혼란과 활자 매체의 외면 속에 업계 대부분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추세와 또렷하게 상반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은 채 2018년 이익을 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AFP 통신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쟁사인 뉴욕타임즈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전 세계 독자에 초점을 두고 온라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워싱턴 포스트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지난 7월 홍콩에 있는 디지털 뉴스 기능 일부를 서울로 옮기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중국 시위에 더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인해 민주파 등 야당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홍콩이 수십 년 동안 영어로 발행되는 언론사들에게 아시아 본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홍콩 당국이 외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중국 본토에 가까우며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가 오랫동안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당초 뉴욕타임즈는 홍콩의 디지털 기능 일부 이전 후보지로 서울 외 싱가폴과 도쿄 등을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외국계 기업에 친화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이 있으며 아시아 뉴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싱가폴과 도쿄 등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해 서울을 속보 거점으로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신문사가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서울의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이러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도쿄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서울이 비용적으로 훨씬 나았을 것이다. 한국 언론에 자유가 있다고 웃음이 나올 뿐 날조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한국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언론사에 전염시킬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자유가 없다며 일본 언론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의견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올해 공개한 2020 세계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올해 42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66위를 기록했습니다. 42위 순위이지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순위, 심지어 아시아 국가에서는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부러움에 발끈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의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한류로 인해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이 다시 한번 아시아 언론의 중심, 금융의 중심이 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